네, 그럼 먼저 안판석 감독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지금 분주히 말씀하실 걸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청해 듣고요. 계속해서 한지민 씨, 정혜인 씨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제작 발표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서 무슨 말을, 어떤 질문이 나올까, 이런 게 나오면 뭐라고 답할까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드라마 이제 촬영 시작하기 전에 드라마 기획 과정에서 스토리 준비하고 대본 작업하고 이럴 때는 아주 생각이 많은데 이런 걸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루 찍다 보면은 나날의 하루하루에 이제 일에 지치고 허덕대고 이러다가 이제 제작 발표회 이런 날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어봐 뭘 하려고 했지 이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저희 드라마를 소개하고 이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질문이 오면은 비로소 왜 이 드라마를 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 기대합니다. 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지민 씨, 정혜인 씨도 인사해 주시고 간단한 배역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밤에서 도서관 사서 이정인 역할을 맡은 한지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이정인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솔직하고 진취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인 캐릭터이고요. 오래된 연인과의 관계에서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사랑인지 그리고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유지호란 캐릭터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고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밤에서 따뜻함과 강직함을 지닌 그리고 또 승부욕이 아주 강한 유지호라는 약사를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우선 어제까지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렸는데 이렇게 제작 발표회 하는 날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또 오시기 편하게 도와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공식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MBC 새 수목 미니 시리즈 봄밤과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소속 매체와 성함 먼저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간스포츠 황소영이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12년 만에 MBC에 돌아오신 소감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작품이 전작인 예쁜 누나와의 비교해서 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누나와의 이제 차별점 요소가 좀 궁금합니다.
네, 차별 요소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차기작으로 또 멜로를 택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로 또 이제 한지민 씨를 택하셨는데 한지민 씨를 섭외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정혜인 씨와 또 재회하시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많습니다. 감독님 답변 주시죠. 그 질문이 너무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먼저 12년 만에 MBC로 돌아오신 소감. 12년 만에 MBC로 돌아온 소감은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옛날에 2007년인가요? 2006년 말부터 7년 초까지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하고 처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진짜 감개무량하죠. 87년에 입사를 해서 만 16년을 다녔던 회사인데 다시 돌아오는 게 가슴 뭉클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전작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작과의 비교, 차별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어떻게 차별성을 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라마 이야기를 지어내고 드라마 하나 만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해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지 작품이 되는지 그러다 보면은 직전에 했던 작품 또 어떤 작품하고 뭔가가 다르게 보이도록 그렇게 뭔가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이런 거는 아예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뭔가 이번에 시작을 하는데 뭐랑 비교해서 이걸 넣고 빼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또 멜로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 저보다도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떠올린 거라서 저래요. 드라마 다음 작품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이번에는 스릴러를 해야지, 이번에는 멜로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거 그냥 말되는 이야기 하나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든 그냥 뭐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이야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따져서 이야기가 된다 싶으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뭔가 이야기가 되는 하나의 작품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옛날에 2005년도인가 그때 이제 하얀 거탑 할 때 그때 그랬어요.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그때 그걸 제작을 했는데 야마자키 도요코가 쓴 하얀 거탑이라는 3권짜리 소설이 있는데 이걸 드라마로 만들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싫다고. 저는 의학 드라마 그거 병원 가서 촬영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싫거든요. 환자들이 있는데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인생의 어떤 깊이를 안 바라볼 수 없는 장소고 그래서 가기 싫다. 의학 드라마는 싫어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 번 거부를 했는데 자꾸 들이밀어가지고 한 번만 읽어보라 그래서 그 소설을 1회를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한 30페이지 읽고 빨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3권을 다 읽었는데 이 되는 이야기고 재미있는 이야기고 그럴 때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멜로를 하냐 왜 뭐 스릴러를 하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되는 이야기 말이 되는 이야기가 떠오르면은 그냥 덜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황 기자님 답변이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한지민 씨와 함께 작업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역시 정현 씨와도 다시 재회하게 된 이유도 물어보셨어요. 뭐 이유랄 게 있나요? 그냥 최고 배우를 찾게 마련인 거고, 그래서
종이에다 써놔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놔요. 남자 1번, 2번 이렇게, 여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는데 운 좋게 덜컥 하겠다 그러면 그냥 땡큐고, 그 이외에 왜 이 사람을 내가 하자고 했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어떤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드물어요.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이제 기자를 안 하고 만약에 뭐 드라마 제작을 하거나 감독을 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남자, 여자 주인공 있어. 30대 중반이야. 종이를 놓고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한 배우야. 한번 써보세요. 몇 명이나 쓸 수 있는지. 이 말만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다음 분들, 예,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강경루 기자입니다. 뭐 물론 어떤 드라마를 전작과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진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 드라마를 기획을 하신 계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얘기가 되고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이걸 기획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주연 배우 두 분께는 좀 이번에 연기하시면서 좀 실제로 좀 중점을 뒀던 부분, 캐릭터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담아야겠다고 생각이 드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나? 이거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1회가 시작이 될 수 있냐 없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회가 뭘 하나를 던져 넣는데 시작이 되냐? 이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인데 남자는 애가 있어요. 여자는 남친이 있고. 그런데 눈이 맞았어. 1회를 쓰기 쉽겠죠. 써지겠지 1회가. 뭔가가 쓸 게 있잖아요 1회가. 그러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네, 1회가 일단은 출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지민 씨. 네,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빨려 들어갔던 지점은요. 물론 많은 장르의 드라마들이 있지만 이 봄밤이라는 드라마는 어떠한 조미료나 첨가물이 없는 정말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고민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러한 지점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인이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기존의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솔직한 대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늘 멋있고 배려 많고 이런 지점이 있다면 우리 둘의 대사는 뭔가 정말 실제 연인들이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인이가 되게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못돼 보이는 모습도 있는데 누구나가 사람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조금이라도 나은 척 하지만 또 사랑 앞에서는 굉장히 또 솔직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정인이한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인이한테 많이 표현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정인과 지호가 놓인 상황이
제 생각에는 냉정과 열정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용기 내서 다가가기도 또 다가오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대본을 읽으면서 뭔가 흔치 않은 그러면서 일상적인 평범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받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읽어버렸는데 감독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말 과분한 제안을 또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기자님 답변이 됐나요? 네,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윤지라고 하고요. 일단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 뭐 감독님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이 MBC 주중 미니시리즈 드라마 중에 처음으로 또 9시에 시작하는 드라마가 됐고 또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점에서도 또 이 봄밤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작품 외적으로 봄밤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지민 씨께는 그뭐 농담처럼 뭐 소지민이다, 소처럼 일한다, 뭐 내년에 입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이제 그만큼 요즘 작품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스백이 좀 그 기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작을 하시게 되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또 그 가운데 봄밤이 또 한지민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감독님 답변 주시죠. MBC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연락이 와서 여기 연락이 와서 하자고 해서 이제 고맙다고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밤 9시에 나가는 거 그거는 글쎄요. 저는 그 밤 10시 타임 옛날에 MBC가 10시였죠. 밤 10시 타임도 해보고 그 다음에 JTBC에서 11시 타임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에 대한 생각은 참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뭐 10시면 10시고 11시면 11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어서 이번에도 그 우리 프로듀서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9시가 될 확률이 있다고 그러면 9시에 하면 되지 정말로 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의미고 어떤 영향이 다가올 거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 이상 답변 드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뭐 어느 시간대가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올까 뭐 이런 고민은 전혀 안 하시고 정말 전공으로만 도전하시는 것 같아서 더 멋져 보입니다. 제가 약간 부연을 드리자면 MBC에서 조사한 바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고 퇴근 시간도 점차 당겨지면서 한번 우리가 새롭게 9시대 드라마를 편성하는 건 어떨까 논의를 꽤 오랫동안 고민 속에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이제는 드라마는 MBC 9시 이렇게 감독님 괜찮은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름 뭔가 질문이고 답변을 할 때 깊이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번역을 해서 얘기하는데 언제 해도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뭐 9시나 10시나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네, 9시로 옮겨가는 게 더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 질문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지민 씨, 소지민 씨. 네, 사실 배우한테 어떠한 작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은 대본과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순간에는 조금 공백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요즘같이럼 조금 터미 없이 작품을 빠르게 선택하는 계기도 있는데 저 역시도 뭔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었고 사실 작품들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차츰차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들은 조금씩 바뀌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한 지점만이라도 나에게 이 작품이 조금 새로운 것들을 배우거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해보자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뭐 드라마를 많이 했으니까 영화를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런 장르를 열어놓고 이 캐릭터가 나한테 어떤 부분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은 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저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방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저 역시도 이제 뭔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과 뭔가 미래를 한 번쯤 상상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리고 고민들이어서 그 지점이 가장 매력이 있었고요. 각자의 작품마다 갖는 의미들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 본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정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의 느끼는 지점은 저 역시도 정인이만큼 사랑에 솔직했을까라고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감정을 좀 감추게 되기도 하고 뭔가 사랑이 식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핑계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했던 지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정인을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인 캐릭터가 저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사랑을 만났을 때 조금은 더 솔직하게 그리고 또 용감하게 그런 지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한편으로는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기자님에게 답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연희선 기자라고 하고요. 정혜인 씨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전 작품이 안판석 감독님 하셨던 밤누나가 너무 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차기작이 유독 기대되는 배우로 뽑혔는데 그만큼 본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작 스태프와 호흡 판단 안정감도 있겠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안 감독님께서는 가볍게 정말 그냥 한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두 배우께도 밤 9시 때 드라마 처음 시작한다는 게 나름 부담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편성 관련해서 부담은 없으신지 두 배우의 생각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저는 대본을 볼 때 그 시나리오랑 캐릭터를 많이 보는데 이번 본밤 같은 경우는 감독님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선택함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만나 뵙고 나서 대화를 한 이후로는 그게 더 확고해졌고요. 두 번째가 이제 9시 편성에 대한 저도 근데 사실 감독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거짓말인데 오히려 타 방송사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저희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 않나.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시간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TV 말고도 뭐 인터넷 TV나 핸드폰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지민 씨도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 역시도 이렇게 감독님 분들마다의 색깔과 성향이 굉장히 다른데 처음에 저도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이 대본에 그려지는 이야기들과 감성을 어떤 감독님이 하느냐에 따라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워낙 뭐 안판석 감독님 작품을 제가 좋아했었고 특히나 멜로 그냥 정말 정통 멜로 현실적인 멜로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작품이 이제 감독님이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는 역시 되게 메리트가 컸었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서 연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다른 현장과 다르게 조금 뭔가 감독님이 생각하는 컷들과 앵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새로워요. 그런 지점들이 신선해서 좋지만 처음에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처음에는 괜찮나라는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독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무한 신뢰가 저 역시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이 대본을 현장에서 최대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저의 역할이고 이러한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혜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워낙 다른 시간대 다시 보기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보더라도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사실 물론 시청률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수치로 이 작품을 평가받기에는 너무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을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 유지 기자입니다. 저 정혜인 씨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전작 얘기가 나왔는데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도 워낙 이제 화제를 많이 모으셨기 때문에 좀 그 작품에 잔상이 많이 남은 모양인지 이제 본방 캐릭터가 두 분이 동갑이신 걸로 설정이 돼 있음에도 좀 연하남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그 부분도 분담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어떤 차별점을 두기에 좀 연기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담감에도 안판석 감독님과 함께 하신 이유도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전작에서 제가 연하남 이미지가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 전작의 연하남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노력한 거는 사실 없어요. 대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대본 그 대사 그리고 지문 상황에 집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더해서 유저라는 인물이 놓인 상황이 그렇게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은 캐릭터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국 안에 갇혀 있는 저는 그게 그 상황이 유저의 어떤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두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제가 아까 약국에 갇혀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저는 약국 안에 있고 누군가 들어오잖아요. 저 아까 영상도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갑 이런 좀 편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과 무게감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 아들 때문에 더 어깨가 무거운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한꺼번에 다 받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모든 분들 순서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PD저널의 이민아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넷플릭스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게 넷플릭스가 그 좀 영상을 좀 빨리 제공을 받기도 하고 또 제작 환경의 변화가 요즘 많이 일면서 밤샘 촬영이나 뭐 이런 좀 무리한 촬영에 대한 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좀 워낙 콘티를 좀 꼼꼼하게 짜시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연출도 좀 확실하게 하고 나가시는 스타일이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지난 작품부터 약간 그 스태프들이 밤샘 촬영이 없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좀 이번 작품에서도 좀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촬영에 좀 배려하시거나 좀 제작 환경에 변화를 두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 좀 제작 기간이 길어 보이던데 그게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지점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 배우 중에서도 그런 지난 현장들에 비해서 이번 현장이 좀 많이 크게 달라진 게 느껴진 게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번 작품부터 넷플릭스를 통해서 작품을 계속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적인 드라마다 보니까 이게 해외 팬들한테 느껴진 지점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역시 좀 해외 팬들한테 소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밤샘 촬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쓴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또 다음날 일을 시작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방송국에 입사하자마자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연출이니까 내가 어떻게 다 결정하지 못하지. 그래서 밤도 많이 새보고 그러다가 이제 입봉을 해서 한 단계 가서 한 10년 됐나요? 그때부터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스태프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하자. 뭐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지만 내가 나도 다짐을 하려고 또 만약에 내가 못 지키면은 스태프들이 저번에 이러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하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작품도 그렇게 있고 이번 작품도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작품과 이번 작품 사이에 변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드라마 밤샘 촬영,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시대가 되어서 사회적 화두가 되어서 일어나 있으니까 이제 신경들을 많이 써주시죠, 지금은. 근데 하여튼 저는 변한 건 없고 그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판매권. 뭐 많이 팔리고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많이 보면 좋지.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뭔가 넷플릭스 전 세계 판매 이런 걸 타겟으로 놓고 뭘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까 이제 다음 드라마 뭐 하냐 할 때 선택 과정 이런 거를 이제 부연된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면 참 새로운 이야기 하나 지어내가지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드라마 한다 할 때 뭐 하지 하다가 뭐 좀 이거 참 이야기 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썩은 밧줄이든 제대로 된 밧줄이든 꽉 부여잡습니다. 물고 늘어져요 그냥. 그 다음에 눈도 안 돌리고 만들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한 회 스토리를 짜고 하다 보면은 참 겁이 많이 나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스토리 안 된다는 게 시청률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가 아니고 스토리가 안 되면 어떡하냐가 제일 두려워요. 정말로 시청률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2회까지 됐는데 3회가 이거 스토리가 안 되면 어떡하냐. 3회는 되는데 4회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 생각밖에 없어요. 넷플릭스에 나가서 지금 전 세계에 가니까 이런 전략이 있으면 좋은데 그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진짜 없고 머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다음 회만 생각합니다. 네. 배우분들은 혹시 촬영 현장이 예전보다 환경이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감독님이랑 지금 두 번째 작품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한결같으세요.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수면 시간 그리고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촬영지가 있으면 그런 어떤 배려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촬영장에서는 네, 연기만 잘하면 되는 정도로 저만 잘하면 네, 너무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일단 정혜인 씨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어깨가 무겁다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극 중에서 싱글레디 역할로 나오신다는 보도가 이미 앞서 전해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혼이신데 그런 역할을 맡으신 데 대해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아직 경험이 없으신데 그런 역할을 어떻게 좀 그리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까 포토타임에서 한지민 씨랑 정혜인 씨 내내 손을 잡고 이렇게 다정한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그 두 분 이제 커플 연기, 로맨스 연기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싱글 데디에 대한 답변은요. 연기를 아이랑 같이 한다기보다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본에 있는 대사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무슨 게임을 하고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빨리빨리 파악하고 알아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실제로 아들이 되게 장난꾸러기고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장난도 치고 편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저를 대할 때 어려워하거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게 화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저 또한 아이가 편해야 되니까 둘이 장난도 많이 쳤던 것 같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네, 한지민 씨와 네. 정말 이거는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연락도 많이 하면서 대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편해진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리고 워낙 성격이 털털하시고 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을게요. 한지민 씨께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사실 혜인 씨가 이제 저보다 어리긴 해도 이게 저희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저희는 시놉시스가 없거든요. 감독님 작품은. 그래서 나이 설정을 사실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드라마 내에서도 서로
나이를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 현장은 굉장히 다른 어떤 배우랑 연기했을 때보다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아무래도 감독님과 한번 작업을 했었고 또 스태프분들도 이제 혜인 씨가 같이 호흡을 맞췄던 스태프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작 전에 굉장히 든든하게 저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나 좀 감독님께서의 오늘의 기분 상태를 제가 파악하는데 좀 오래 걸리면 혜인 씨가 와서 이렇게 팁도 많이 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훨씬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촬영을 한 덕분에 굉장히 금방 현장이 편해졌고 감독님에 대해서도 좀 더 감독님 모르게 얘기 나눈 부분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게 많습니다. 네. 네, 바라봐도 호흡이 좋아 보이죠? 계속해서 질문 받을게요. 예, 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인데요. 저 감독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드라마는 보통 작가의 예술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감독님 얘기가 먼저 나오는 작품 이런 감독님으로서는 대한민국에 손을 꼽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옛날에는 지상파 이런 데서 자사 PD들이 많이 고수를 했는데 최근에는 실력 있는 프리랜서 감독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주고 그런 게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1세대 프리랜서 감독으로서 그런 현재 분위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얀고태도 그때 12년 전에 주말극이었거든요. 그래서 MBC에서 주말극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사실 JTBC를 살려놓은 1등 공신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MBC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MBC 위기라는 순간에 이 본감을 맡게 되셨는데 현재 지상파 드라마 이런 위기에 대한 생각과 이 본밤의 전망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드리면서 느껴지는 것은 질문이 좀 대단히 좀 공학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거 글쎄요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드라마를 만드는데 드라마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 작가가 파워가 있냐 연출이 파워가 있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거는 그런 공학적인 질문은 약간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게 실제로 해보면은 그거 뭐든 이야기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작가도 힘들어하고 연출도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는데 정말 여기 지나가는 누군가가 뭐래도 보탬이 되면은 발목이라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건 누가 주도하냐 하는 논쟁은 상당히 제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현실하고는 맞지는 않고 그래서 이 드라마도 그래요. 저희 작가 선생님이 김은 작가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자리에 나오는 거를 진짜 힘들어해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이 해야 될 말을 내가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젯밤에 또 통화했어요. 좀 제발 좀 나오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 이랬어 내가. 그랬더니 안 나온대. 그래서 곤혹스럽게 상당 부분 작가가 해야 될 답변이나 말을 제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주도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네, 지금 지상파 드라마의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상파 드라마가 위기다. 위기죠, 위기. 글쎄, 그거 답이 너무 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드라마는 그 텔레비 드라마는 문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보면은 문학을 배우는데 문학의 시, 소설, 희곡, 뭐 문학평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19세기까지는 그러했다가 20세기에 영화라는 게 생기면서 거기 영화도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드라마도 문학에 이제 속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미국도 그러고 이제 그 영화라는 매체 카메라로 찍어서 뭘 보여주는 거 이거 점점 발달하면서 문학의 시대가 가고 영상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을 이제 누가 하게 되고 그 말이 왠지 시대 선언적으로 들리고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이제 그 책을 읽고 이러지 않고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영화만 봐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좋은 감독이나 좋은 작가나 좋은 배우가 되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그 질문을 잃어버려가지고 질문하신 거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자님께서는 이번에 다시금 MBC 주말 드라마를 부흥시켰고 JTBC 드라마를 부흥시키셨듯 MBC 드라마로 다시 부흥하실 것 같다는 짐작이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예.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봄밤이 관객들이 좋아해서 시청률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진짜 모르고 잘 나오면 좋죠. 참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이제 그 방송 나가기 몇 달 전 상황이고 그 기획